네, 매주 수요일에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그들만의 복잡한 속사정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윤희석 캠프 직책이 생기셔가지고요. 한동훈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수석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사파전이 확정이 돼서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빅3는 많이들 예상을 했고요.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가 궁금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어요. 좀 네.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아니요,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한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아니라면 다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프닝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예상을 하고 짐작을 하고 하는 근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 아니겠어요? 네. 그걸 보면서 누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예상하는 게 공통된 것. 거기에 이제 본인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본 거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 ARS든 면접이든 떠나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앞서는 수치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해석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두 분이 누가 잘했냐 못했냐 토론을 이것보다는 네. 표심 자체가 예. 저희 당의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분들의 표심이 바뀌는 거냐. 결국 전략적 판단을 하시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좀 이게 어쨌든 당심보다는 국민 여론조사 100%이긴 했습니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당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여튼 본선에서 이기려면 탄핵을 찬성한 사람 탄핵 반대파보다는 찬성파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전략적 선택이 좀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이 선거가 왜 생겼고 네. 이 선거를 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이겨야 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좀 더 얘기하는 사람, 과거와 좀 떨어져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선택이 많이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예. 근데 이게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4강으로 좁혀서 여기서 한 번 더 결과가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명만 남겨서 결선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반탄파 3명과 본인의 구도 이런 식으로 3대1 구도로 가는 게 만약에 결선으로 간다면 유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건 오히려 불리해진 건가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숫자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누가 몇 프로고 순위는 어떻고 이걸 알아야 이제 좀 얘기를 할 텐데 전혀 모릅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받은 글은 많이 돌아다니던데. 거짓말이에요. 이 다 조사에서 5군데에서 밀봉한 그 봉투 안에 이제 결과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한 명씩 주고 실무자가 그걸 하나씩 일일이 뜯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드리고 저하고 거리는 대각선으로 한 10m? 아무도 볼 수가 없죠. 예, 본 사람은 실무자분들 2분 정도 될 거예요. 그 숫자를 본 사람은. 네. 거기서 노트북에 합산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작업을 하기도 전에 막 숫자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는 것을 그냥 추측성으로 얘기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나경원 의원이 4강일 때와 안철수 의원이 4강일 때 뭐가 달라지냐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나경원 의원이 4강 안에 들었다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1대 3으로 됐을 때 그때 차라리 더 나은 게 아니냐 혼자만 도드라지니까.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토론회 한번 보시면 이철우 지사 포함해서 나경원, 홍준표 이 세 분하고 한동훈 후보랑 토론회를 했는데 네. 1대 3이었죠. 그냥 묻혀버렸어요 거기에. 한동훈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한동훈 후보는 또 본인의 논리를 설파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워낙에 숫자 그 시간 배분이 3대 1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묻히죠. 음.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 주장을 강하게 하더라도 부각되기가 어렵고 예.
또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과오에 대한 공격만 도드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공격하고 1번 방어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 이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굳이 구도로 나누면 2대2가 됐고 안철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보다 훨씬 더 세게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러고 계시죠. 4강에 가기 위한 작전이었는지 모르나 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고 어떻게 보면 나경원 후보랑 대리전을 한 셈이에요. 그렇죠? 나경원과 안철수의 대리전이었다. 대리전이었죠. 탄핵에 관한 입장, 계엄에 관한 입장, 윤 대통령에 관한 입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 대리전을 두 분이 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이겼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토론을 해서 4강끼리 가는 정국이 최소 일주일 이상 벌어질 텐데 그러면 거의 균등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 이슈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결하는 진짜 보고 싶은 토론, 보고 싶은 그런 각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다들 윤 전 대통령을 이 경선판에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분들이 보여줬던 뭐 집회에 열심히 나갔던 것 아니면 네. 이후에 뭐 사저와 관저에서 만났던 것들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의 대리전 양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심에 조금 더 가까운 이제 민심조차도 윤 전 대통령이 자꾸 어른어른 거리는 것보다는 네. 미래로 가자 네. 이렇게 선택을 했다인 거네요. 저는 그렇게 결론이. 봅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인가요? 안철수 의원의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뻐꾸기 얘기하면서 탕난, 예.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가버리는 그런 식으로까지 안철수 의원을 공격을 했어요. 저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의 선명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표심이라는 것이 결국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개될 4강의 이 대결에서는 그 부분이 훨씬 이제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은 적어지겠죠. 예, 앞을 보는 어떤 전략적 발언들이 훨씬 더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8명 후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자꾸 떠오르는 듯한 질문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4명 후보 남아 있을 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2차 경선 때는 당심 반영 비율이 이제 50%가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어제 나왔던 이제 그 결과와는 좀 다르게 탄핵 반대 입장을 꾸준히 보여줬던 사람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 있다. 뭐 어제도 사실은 이제 약간 당심에 가까운 민심이었겠으나 실제로 당원 투표가 포함이 되면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있죠. 저희가요 2021년부터 22년, 23년, 24년, 25년 이제 예, 매년 전당대회 해왔어요. 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 5년 내내. 이거는 당원들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예, 근데 결국은 비슷했거든요.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비슷했죠. 민심 당심 똑같았죠.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예, 자, 이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하면은 민심에 있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전당대회는 거의 그게 일치해요. 네, 이 이유는 당원 숫자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21년도 이준석 의원이 저희 당의 대표가 될 때의 선거인단,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32만 명이었어요. 예, 이번에 76만 명이 합니다. 네, 그 4년 사이에 그만큼 늘었고 이준석 의원조차 그 당시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심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았어요. 예. 나경원 의원보다.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볼 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결과와 나중에 실제 당심과의 그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것이 당원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4강 네. 가릴 때 예. 이게 당원 대상으로 했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경선룰이 2차 때부터 좀 달라지지만 크게 결과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예, 매년 듣는 예. 질문이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예.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돌아다니는 여론조사 어제 득표율 수치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이에요. 보통 이게 공표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선거법에 걸려요. 서로 다들 어쨌든 우리가 1등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흘리시던데. 그럴 수는 있죠. 예. 예. 한 캠은 그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입장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4강이 진출했으니까
결선 없이 과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각오고 예. 토론회 준비 잘 하고 또 저희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전파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에 치중하겠다. 이게 입장이에요. 네.